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더워서 힘든 만큼 더 열심히 수업 들어주세요. 오늘은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에 대하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스위칭 방식 전원 회로의 기본 구성 및 컨버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리플 잡음, 크기와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원 회로로 스위칭 방식의 정전압 원리를 사용합니다. 스위칭 방식이란 입력 전압의 변화에 따라 펄스폭을 조정하여 평균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가장 큰 장점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상용 교류 전원이 달라도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는 SMPS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앞서서 SMPS는 스위칭 방식의 정전압 원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정전압 안정화 방식에는 리니어 방식과 스위치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선형으로 동작을 합니다. 선형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의 주황색 그림을 보면 입력 전압에 해당하는 V인이 연속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리니어 방식은 입력 전압과 출력 차이 부분인 주황색 부분이 모두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위칭 방식을 볼게요. 스위칭 방식은 펄스의 양을 조절해 출력단으로 보내서 극히 짧은 시간만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의 손실을 가지게 됩니다.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리니어 방식의 경우 전력 변환 효율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연속적인 전압 전체를 모두 손실로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앞에서 본 그림에서 주황색 부분이 손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에 반해 스위칭 방식은 일정한 시간만큼의 손실을 가져가므로 리니어 방식에 비하여 효율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중량과 형상을 보도록 할게요. 리니어 방식은 스위칭 방식에 비하여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크니 당연히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겠지요. 게다가 한 개의 전원 장치에서 여러 개의 전원값을 만들 수 있는 복수 전원 구성도 리니어는 상당히 불편하고 스위칭은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리니어는 스위칭에 비하여 단점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리니어 방식은 전압 정밀도, 즉 잡음 발생이 적습니다. 게다가 회로 구성도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칭 방식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는 스위칭 모드 전원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구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는 상용 교류 전원을 입력으로 하고 직류 전원을 출력으로 얻는 것은 리니어 방식 전원 회로와 같으나 원하는 프리볼트의 출력, 직류 전압을 만들기 위하여 직류 변환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류 변환기는 DC-DC 컨버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변환기는 전압의 크기를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 안정화 되먹임 회로는 전압을 불안정한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 스위칭 방식 전원 회로의 구성입니다.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가장 큰 특징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 이 직류를 직류 변환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직류 전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직류 변환기는 인버터, 컨버터, 정류 회로, 그리고 데먹임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주는 부분이고 컨버터는 주파수 변환을 통해 고주파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정류 회로는 고주파 전류를 직류로 변환해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직류 변환기의 출력을 오차 증폭기와 포토커플러, PWM으로 구성된
되먹임 회로에서 전압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 변환 방식은 표에서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류에서 직류를 얻는 것을 순변환이라고 하며 이 순변환 회로를 정류회로라고 합니다. 반대로 직류에서 교류를 얻는 것을 역변환이라고 하고 이 역변환 회로를 인버터라고도 합니다. 직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회로를 컨버터, 교류에서 교류로 변환하는 회로를 주파수 컨버터라고 합니다. 컨버터는 주로 크기를 바꾸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류 컨버터는 전압의 크기, 교류 컨버터는 주파수 크기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단점은 잡음 발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류에서 교류에서 교류로의 변환 과정에서 높은 주파수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 리플 잡음과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스위칭 잡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잡음들은 시스템의 안정적 동작을 방해하고 전자파 장애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주파 잡음 제거용 필터와 고주파 잡음 제거용 필터 및 전자파 장애 제거용 회로를 달아주게 됩니다. 추가 회로를 달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스위칭 전원 회로의 장점이 더욱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회로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변압기의 유무에 따라 절연형과 비절연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회로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먼저 절연형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형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는 정기적 절연을 위해 고주파 변압기를 이용합니다. 이 고주파 변압기는 절연의 목적 외의 1, 2차 권선비에 의해 출력,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절연형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고 전력의 크기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50W 이하의 저전력용으로는 플라이백 방식이 쓰입니다. 회로가 간단하고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리플 잡음이 크기 때문에 대전력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포워드 방식은 500W급 중전력용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편입니다.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푸시풀은 1kW 이하의 대전력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구동회로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연형 스위칭 모드를 사용 시 고전압 또는 노설 전류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절연형 스위칭 모드 중 플라이백 방식을 이용한 전원 회로를 보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에 보시면 코일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 변압기 부분입니다. 이 변압기가 있는 것은 절연 방식을 이용한 전원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Q가 ON이 되면 변압기의 2차 권선은 1차 권선과 반대 극을 지닌 전압으로 유도가 되고 이때 다이오드 키는 역바이어스가 걸려 전류가 차단됩니다. 만약 스위치 Q가 오프가 되면 2차 권선에는 이전 상태와 반대 극성의 전압이 유도되고 따라서 다이오드에 순바이어스가 걸려서 전류가 흐르면서 인덕턴스에 축적된 에너지를 부하에 공급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이오드의 순방향,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는 비절연형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변압기가 없는 형태로 벅 방식, 부스트 방식, 벅부스트 방식 등이 있습니다.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의 크기에 따라 사용되는 절연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벅 방식을 쓰게 됩니다.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스트 컨버터를 쓰게 됩니다. 출력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승합형 컨버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벅부스트의 경우는 승합형과 강합형의 특징을 모두 가진 방식으로 출력 극성이 입력과 반전되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어 역전형 컨버터라고 합니다. 스터 컨버터를 만들어 충분히 높은 전압을 만든 다음 다시 벅 컨버터로 전압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나쁘고 회로가 복잡하고 가격도 상승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절연 방식을 이용한 전원 회로의 동작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Q가 온 상태이면 입력으로부터 전류가 인덕턴스 L을 통해 출력으로 흐름과 동시에 인덕터에 축적이 됩니다. Q가 오프 상태이면 L에 축적된 에너지가 다이오드를 통해 출력 측으로 방출되게 되고 이를 통해 원하는 출력 전력을 얻게 됩니다. 이 동작은 스위칭 주기를 한 주기로 하여 이 동작이 반복되게 됩니다. 비절연형 스위칭 모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셨나요? 절연형과 비절연형은 회로에서 변압기의 유무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과 4단원의 마무리 단원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고진이 시험을 위한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